저는 정희석 장로입니다. 지난번에 전자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렸는데 산만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전자파에 대한 위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서 생활에 부담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전자파에 대한 인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75년도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 한창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소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개발할 때 사실은 그 전자레인지 분해해보면은 껍질은 좀 철판이고 내부에 있는 그 마그네트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에서 모든 미국 시장을 100%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참여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워낙이 확장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전자레인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각 집마다 또 각 상점마다 식품회사에는 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가 얼마나 편리하냐. 집어 넣기만 하면 음식이 즉각 데워줄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전자레인지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몸에 위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또 스마트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스마트폰, 옛날에는 스마트폰 전화기도 사용 못했을 그 당시에 지금은 각자 스마트폰이 하나의 내 분체와 같이 이거 없으면은 하루 생활을 못할 만큼 이만큼 이 편리한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하냐. 지금 3G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5G 스마트폰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G 스마트폰이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5G 스마트폰은 이것이 달리기를 꼽습니다. 그만큼 그 파장이 세서 전자레인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편리한 것은 있어서 좋으나 또 한면 그 이면에는 이 우리 신체를 위해하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이 전기장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장판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위치만 꼽으면은 뜨뜻하니까. 옛날에는 온돌판 빼라 그러면은 불쏘시개에다가 장력 떼고
이렇게 떼어서 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데 스위치만 탁 꼽으면은 즉가닥 열을 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이러한 편리한 속에 우리가 그 이면에는 또한 우리에게 유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관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전의 양면을 늘 비교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한쪽 면이 있지만 그 이면이 반드시 있고,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고, 이러한 이 양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은 실제는 안 보이는 인비지블, 안 보이는 이면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느냐 나쁜 점이 있느냐 이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전기전자에다가 자기라는 자, 파동이라는 파, 이렇게 해서 전자파라고 했습니다. 영어로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라는 것은 현재 과학에서 렌트겐이라는 분이 개발해가지고 우리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X선, 이것이 렌트겐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전자파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 전자파가 실제는 그러한 이 진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 분자에서 그 다음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분해해 나가면은 이게 중성자에서 이게 파동으로 이렇게 돼. 모든 이 우주이 파동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전자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동이 모든 우주 생활 속에 무인도에서도 하늘에서 우주에서 이 전자파 이런 파동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개발한 이 전자파에 대한 편리한 이 전자기기들이 그러면 이 편리한 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또 그 편리한 것에 대한 그 이면에 아까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전자파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에 대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차단 방법이 여러 인터넷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우리 손쉬운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전자파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가는 건 미국의 그 국립암연구소에서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 몸에도 사실 전자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생체 에너지인데, 이런 생체 에너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인체의 그 생체 에너지에 이 강한 그런 센 말이지, 이 전기장을 받으면은 비정상적인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이 질병을 유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참 질병 유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칼슘 이런 것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학적인 그 데미지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이 전자기기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파 차단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에 우선 확실히 우리가 가져서 생활에 임해 주시면은 여러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자파와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자파에 대한 아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든지 이 핸드폰이라든지 또 텔레비라든지 또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은 그 사용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용함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데 대한 방법을 가능하면은 그런 데미지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안 할 때는 하여튼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꺼놓으면 되는데 켜놓은 상태 되면은 항상 전기가 거기에서는 흐르게 되어 있고 모든 전자파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끄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전자파라는 건 얼마나 센 거니까 우주파도 그렇고 이게 벽을 사이에 둬도 전자파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가 달려있는 곳에 벽에 달려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붙여서 벽이 있으니까 뭐 전자파가 안 올 것이다 생각해서 거기다가 침대 놓는다. 이거는 사실은 벽을 뚫고 전자파가 풀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넣으면 침대에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가 있는 그 벽 옆에 침대를 두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상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는 이 전자파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여튼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이 많이 배출되고 손상되고 세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충하고 또 물을 또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생활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10년 동안에 3리터가 물이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체중이 3kg 아닙니까? 10년에 3kg씩 빠지면은 나이 지금 저는 80인데 지금 30년 50세 때의 체중보다도 3kg씩 빠져나가면 3, 9kg가 빠져나간 것 같이 체중이 줄었어요. 실제는 그만큼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많이 마시려 하니까 무조건
이야기하는데 실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 칼슘 칼슘 뭐냐? 아까 전자파 때문에 이 칼슘이 많이 손상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칼슘만 보충해야 되는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아무리 멸치라든지 이런 우유, 다시마 많이 먹더라도요. 이 몸이 그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강에 대한 우리 그런 조치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그건 생략을 하고 하여튼 칼슘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 아까 이야기는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뽑지 않고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전원을 완전히 빼버려야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설치가 있는 그 멀티 탭을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이 스위치를 빼고 외출할 때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제품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닙니까? 전자제품 핸드폰을 우리가 보통 들을 때 귀에 바짝 대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하지 말고 이 가능하면 이 핸드폰은 귀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바짝 붙어 있으면요, 그 전자파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 같은 것도 적어도 너무 바짝 가까이서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1m에서 1m 50cm 이상 떨어져서 보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이게 보면 만들 때 전자파가 안 나오도록 차단하는 게 섀도우 마스크라고 이거를 만들어서 붙여놨지만은 그게서도 리크가 돼요. 리크가 되는데 100%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2m 정도 이상 떨어져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거리를 두고 해야 해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안 좋습니다. 이 심지어 구라파 같은 데서는요, 이 어린애들 핸드폰 절대 못 쓰게 해요.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특히 이 전자레인지라든지 이 전자기기 같은데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핸드폰은 구라파는 쓰지 못하게끔 정도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달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에 우리가 핸드폰 대고 보통 있는데 절대 이거는 귀에 대면은 귀가 망가지는 그런 큰 병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하고, 잘 때 핸드폰 켜고 이렇게 자는 그런 습관대로 스마트폰 사용 최대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KBS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방영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핸드폰을 멀리 하니까 뇌가 살아났다는 이런 방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자가 포켓대에 남자들이 넣고 다녔는데,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이 정자가 손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 포켓대에 넣어 다니는데 심장에 넣어 다니면요, 심장도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파의 해독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이상 6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전자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류가 개발한 이 전자파라는 것이 성경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 전자파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다는 이것도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 소위 파동, 이 우주파,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직접 통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자파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5절 18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우리가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매일 그런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자파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돌항아리 영성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항아리 영성학교 영성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저희들 돌아가는 영성학교에서는요, 매년 2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말이죠. 매년 전반기에 3월 달에 개강해서 6월 달에 종강. 그 4개월이죠. 그 다음에 후반기 9월 달부터 12월까지 또 4개월. 그렇게 이제 개강하고 종강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수강료는 있고요. 그리고 교재도 여기 있습니다. 교재가 두꺼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도 이제 사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자, 이거 이제 1단원부터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그리고 2단원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구원사역, 3단원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4단원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5단원은 돌항아리의 의미와 돌파. 이 돌항아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 그게 중요하죠. 7단원은 인간 내면의 마음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8단원 내적 치유의 이론과 적용. 그 다음에 9단원은 낙태와 관련된 죄. 그 다음에 10단원은 기도의 원리와 여러 가지 기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1단원은 이미지 기도의 그 메커니즘. 그리고 12단원은요, 영혼이 열리는 메커니즘. 그리고 13단원은 방언, 통면의 영적인 비밀. 14단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 그리고 이제 15단원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새 영적 존재.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사단, 마귀, 이 새 영적 존재. 그 다음에 16단원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연계.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이 자기 십자가.
그죠? 이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17단원부터 21단원까지는요, 이 치유사역, 이 치유사역에 대한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축사사역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36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서 말이죠. 성령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이성적인 머리로만 생각하는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런 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성령이 계신 분들은 여기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윤사랑 간사님이 계십니다. 010-3082-7780 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청과 규제를 만들어서 많은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다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네, 보시고 성령의 감동이 계시면은 저희들 돌나가는 영상학교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적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할 때 이 교재가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이 시청과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 돌나가는 영상학교에서는요, 저희들 이제 그 판넬판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재를 판넬판에 많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